정말 며칠 동안 남녀가 한 방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막 손 잡고 이렇게 하니까 김산이 미국인들 같았으면 나를 안고 침대로 갔을 거예요. 내 진짜 아빠 어디 갔어요? 우리 친아빠는 조선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산 3부를 마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중국 공산당들의 마지막 근거지가 연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산이 연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평소에는 할 게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김산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중국어 잘할 것이고, 영어 공부를 혼자서 했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된 이런 서적들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국 도서관에 괜찮은 책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남기고 갔던 책들인데, 뭐 주홍글씨, 뭐 폭풍의 언덕 이런 소설들을 이제 막 영어로 된 거를 김산이 대출해가지고 막 빌려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산이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오성윤 형한테 형 정말 멋져. 내가 형의 일대기를 꼭 내가 소설로 남길게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자 이제 오성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소설가들은 원래 자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쓰는데 너는 왜 남 얘기를 쓰려고 하냐? 네 얘기도 파란만장하잖아. 너 네 거부터 써.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김산이 그때는 좀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기를 기록을 해놓으면 들켜버리니까 자신의 신분을 암호로 해서 이렇게 자기 거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서적들을 보면서, 와, 소설 너무 재밌어. 나도 소설 쓰고 싶다. 나도 내 일대기를 언제 한번 소설로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한 미국 여성이 연안으로 오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온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오쩌둥의 뭐 이런 생활들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나중에 쓰는 기자인데, 이 여성은 나는 남편을 능가하는 그런 나도 글을 쓰고 싶다.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중국에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취재를 하고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이 연안에서 무언가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외국 소설을 빌려간 조선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출 기록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렵사리. 왜냐면 이제 김산이 거기서도 자기가 밀정 혐의 이런 걸 다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있다가 그 미국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여성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조선인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죠? 당신은 왜 여기에 왔죠? 당신은 조선인인데 중국과 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뭐 등등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의건이 같이 연안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안에 와서 한의건이 먼저 아파서 장티푸스 등등의 질병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건이 죽을 때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김산이었는데요. 그래서 김산이 그 당시에 되게 울적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변이 좀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명으로 쓴다면 혹은 몇 년 후에 쓴다고 한다면은 제가 좋습니다. 인터뷰를 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 시절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 서양인들은 제스처, 리액션, 공감 엄청 해주잖아요. 와우, 뭐 브라보 이러고 막 손잡고 막. 그러니까 이 김산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서양인들이 그런 풍습이 그렇다는 거를. 근데도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성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손 잡고 이렇게 하니까 김산이 인기가 있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 여성도 나를 좋아하구나. 나에게 좀 넘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김산도 느낀 거죠. 이 당시에 인터뷰를 이 미국인 여성이 이름이 님 웨일스예요. 이 님 웨일스가 이 인터뷰를 할 때 무려 노트가 7건 분량의 인터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밀착 취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며칠 동안 남녀가 한 방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김산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김산이 이제 예의 바르게 이제 선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김산 평전에 나오는 건데, 님 웨일스가 미국인들 같았으면 나를 안고 침대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김산 평전에 나온 거고 실제로 그들이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그 밤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일대기들을 다 담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강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연안으로 오게 돼요. 이 강생이 누구냐? 아주 나쁘죠, 질이. 조선의 민생단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바로 이 강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인 빼고 조선인 다 잠재적 밀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산을 죽이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산 같은 사람을 다 죽이러 온 거죠. 싹쓸이 처리하러. 그래서 이제 이 만화에서는 되게 그래픽 노블에서는 슬프게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그려져요. 동지여, 우리 오늘 싸우러 나갑니다. 전장터에 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김산이 기분 좋아하면서 딱 총을 딱 메고 드디어 가는군요. 오늘이군요. 네, 갑시다. 이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서 이제 김산이 약간 주춤거리니까 이제 같이 갔던 동지들이 총을 김산에게 겨누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참 이때까지 여기까지 끈질기게 버텨왔다. 이제 가라. 갈 때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낭떠러지로 총을 쏴서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결말 부분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랑 노래를 김산이, 죽어가는 김산이 부르는 거죠. 장제스의 남의사에게도 일본군의 손에도 살아남았던 김산이 중국 공산당 손에서 결국에 죽은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조합형 중국인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임신까지 했잖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죽은 거를 알고 재혼을 합니다. 김산의 아들 이름이 영광인데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라서 고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김산이 밀정 혐의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그 기간까지 감시와 고초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데요. 고영광이라는 아들은 커서 이제 물어봐요. 엄마, 내 진짜 아빠 어디 갔어요? 우리 친아빠는 조선인인가요? 왜 나는 약간 중국인과 다르게 생겼나요? 막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조합형 여사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영광, 이 아들이 열이 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 손에 죽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명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김산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동지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직접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김산이 죽은 게 1938년인데 무려 그로부터 50년이나 지나서 1983년이 되어서야 겨우 그때서야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 김산은 서훈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시면 좋을 텐데 아직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미국인 여성이 이런 인터뷰 취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지켜요. 김산에게 물어봐요. 이제 이 인터뷰 다 하고 나서 저기 이 책 우리 공동 저자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산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 당신 가명 많잖아요. 이름 뭘로 할까요? 하니까 이제 김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조선에는 김씨 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산같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김산이라는 가명을 붙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님 웨일스 김산 지음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 저자로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이제 그 7, 80년대는 또 공산당 워낙 싫어해가지고 이 책이 또 불온서적이 되어가지고 미국 여성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막 숨어서 보는 책이었다가 이제는 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여성 님 웨일스의 인터뷰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김산의 일대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정지용 감독이 이 김산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중국 답사도 하고 뭐 현지 로케이션 뭐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측이랑도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갑자기 다 무산이 돼버렸단 말이죠. 7년 동안 이렇게 그 정지영 감독이 쏟아부었던 김산 일대기인데 왜냐?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워요. 그런 무국적자의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옛날에 해외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